반갑습니다. 가사람 CMS 영재교육센터 신민국입니다. 작년에는 백수코에서 700여 분을 모시고 성황리에 영재원 설명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온라인으로 만나는 게 어색하긴 하지만 더 가까이서 만나게 되니까 더 반갑습니다. 오늘은 1탄으로 우리 아이가 영재원에 갈 수 있을지 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대표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릴 거고요. 목요일 2탄에서는 어떤 아이가 영재원에 가는지 기출문제의 변화와 준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말일은 후속 설명회가 센터에서 열립니다. 그때는 작년 기출문제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영재원을 대비하는지 말씀드리고 아이들에 대해서 개별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재원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재는 탁월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참 애매한 표현이죠. 그래서 영재의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파고드는 친구, 호기심이 많은 친구, 집중력이 높은 친구도 있고요.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하거나 또는 계속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사고력이 높지는 않지만 학교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도 영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재 갔나요? 만약 영재라고 생각이 되시면 바로 영재원에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능이 뛰어나가서 학교나 주변에서 인정받는 경우 또는 아이가 영재원에 가고 싶어 하는 경우, 부모님이 영재원에 보내고 싶어 하는데 아이가 거부하지 않는 경우라면 영재원에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나 아이 스스로 의구심을 갖는 경우라면 학교나 다니는 학원에 물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영재원에 도전해도 되는지를 말이죠. 그래서 영재원에 지원을 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 스스로 영재라고 자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아이에게 도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이 지원 가능한 영재원은 부산시 교육청 영재원, 부산대학교 부설영재원, 카이스트 사이버 영재원이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초등과정은 시에서 운영하는 초등 어린이회관 영재원, 5개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지역교육청 영재원이 있습니다. 중등의 경우 시 영재원은 부산과학고 영재원, 부산 1과학고 영재원, 부산과학교육원 영재원과 언어영재교육원, 정보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5개 지역교육청 영재원이 있죠. 지원 분야를 보면 수학, 과학뿐만 아니라 정보, 발명, 창작, 언어, 미술, 음악 등이 있습니다. 부산시 3학년의 경우는 수학과 과학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3학년 경우는 영재원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1, 2, 3학년 부모님 또는 미취학 아동 부모님이 계시면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에게 어떤 영재원이 있고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점이 좋은지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 자료로 체크리스트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 아이와 체크리스트를 한번 같이 작성해 보시면서 아이의 성향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3학년은 본격적으로 학습이 시작되는 학년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지원 분야에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서 좋은 경험을 하고 학습 동기부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너무 슬픈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신다면 굳이 영재원에 지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영재원에 지원을 해보세요. 그리고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학년은 꼭 영재원 지원을 권하는 학년입니다. 우선 수학, 과학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학, 과학은 3학년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더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만약 수학, 과학을 준비하는 4학년이라면 훨씬 더 많은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영재원에서 더 많은 학습량을 가지고 공부를 한 친구들은 5, 6학년 때 이 흐름을 이어서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 6학년 때 더 많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학년 때는 그리 티가 나지 않는데 영재원의 계기로 5, 6학년 때 더 큰 격차를 벌일 수 있는 한 동기가 영재원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발명, 창작 분야는 학교 대표 선발에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 영재원을 지원하지 않은 친구 또는 영재원의 불합격을 경험한 친구라면 꼭 4학년 때는 지원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6학년의 경우 수학과학은 과학교육원 영재원, 부산과학고 영재원, 부산 1과학고 영재원 중
한 곳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먼저 인원수를 보면 과학교육원 인원수가 훨씬 더 많죠. 인원의 특이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학 공부도 하면서 정보 공부를 같이 해주고요. 코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재원이 영재학교나 과학고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과살하면서 영재학교를 18명, 과거는 77명이 갔어요. 근데 그 친구들을 조사해보면 그 친구들의 90%가 영재원에 다녔다고 나옵니다. 영재원에 다니면 우선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될 것이고요. 영재원에서 배우는 다양한 주제들을 통해서 자소서를 더 잘 적을 수가 있죠. 자소서를 보면 차별성이 확실하게 드러난다고 하거든요. 다음은 부산대 부분입니다. 부산대는 10월 말에 학교에 직접 방문을 해서 원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부산대는 학교 대표 선발 인원이 없어졌어요. 그 말은 4, 5, 6학년이면 누구나 영재원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기소개서에는 큰 두 문항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지원 동기와 장래 희망에 대해서 적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신이 가진 수학과학에 대한 관심과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 적어주면 됩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활동한 흥미로운 사례를 적고 그때 느낀 점을 적게 됩니다. 실제 친구들이 활동하면서 그렇게 흥미로운 부분이 잘 없잖아요. 그런데 실생활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초점을 통해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쓰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사 추천서입니다. 교사 추천서에는 3가지 특성을 체크하고 그 구체적인 사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야 합니다. 만약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잘 모른다면 그동안 했던 것을 정리해서 선생님께 알려드리는 것이 좋을 겁니다. 부산대학교 창의적 문제근력 검사는 지원 분야에 상관없이 동일한 문제가 출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과 공부를 모두 준비를 해야 하죠. 예전에는 수학에서 되게 뛰어난 친구들이 수학만 잘 치고 과학을 못 쳐도 합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작년부터 부산대 수학이 이전보다는 조금 편해진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수학만 준비해서는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수학, 과학 모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또한 시에는 없는 글쓰기 검사가 있습니다. 문제 사항에 맞게 실험 설계를 해보시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서술해 보라는 문제 등이 나왔었습니다. 글쓰기는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잘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해보면 좋겠어요. 글쓰기는 하면 할수록 실력이 더 늘기 때문에 그 부분 연습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와 글쓰기 검사를 통해 정원의 이배수를 선발하고 분야에 따라 수업 심층 관찰이나 심층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업 심층 관찰은 뭐냐면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 수업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을 선발을 하는 거예요. 심층 면접은 뭐냐면 부산시처럼 부수를 통해서 아이들의 면접을 보고 최종 인원을 뽑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활동을 하면서 서로의 좋은 점도 많이 볼 것이고요. 똑똑한 친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자극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친구들은 진로도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계속 연락을 하면서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서로 고민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가 있겠죠. 이건 아이뿐만 아니고 부모님에게도 큰 장점일 겁니다. 이제 저희 친구들은 이런 유형 연습을 조금 많이 하고 친구들과 수업에서 자연스럽게 소통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합격률이 조금 높은 거죠. 특히 3, 4학년은 이 익숙함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학년은 어떤 문제를 줘도 잘 푸는 친구들이 붙는다고 저는 표현해 드립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준비된 친구들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학년은 공부할 것들이 많아요. 영재원만 집중해서 준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전부터 미리 준비하면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3, 4학년 때 영재원을 준비한 친구들이 6학년 때도 준비하고 그 친구들이 중등 영재원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6학년의 경우 학문 적성을 위한 문제들은 잘 해결하는데요. 의외로 창의성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6학년의 경우 요즘 수행 관찰 검사 문제를 보면 대부분 다 3, 4학년 때 배울 만한 개념을 복잡하게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결국 새로운 경험을 하고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이 스스로나 부모님이 잘 아실 수 있는 그 기회가 바로 영재원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도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영재원 도전을 성공 아니면 성장이라고 항상 표현해 드립니다. 합격을 하면 그건 기분 좋은 성공이겠죠. 그러면 크게 칭찬을 해 주십시오. 불합격을 하면 그 또한 큰 경험일 겁니다. 그때는 우리 아이를 보듬어 주십시오. 불합격을 한 친구들에게 저는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쉬움에 눈물 흘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아쉬워하거나 눈물 흘리지도 않거든요. 합격을 했든 불합격을 했든 친구나 부모님들께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전보다 더 성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재원은 분명 우리 아이에게 큰 성장을 줄 것입니다. 이 좋은 성장의 기회를 반드시 우리 아이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재 선발의 동향성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영재 교육 대상 선발 방법이 과거에 비해서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암기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필검사 위주의 평가가 실시되었다면 최근에는 문제 해결력, 그리고 비판력, 그리고 탐구력, 종합력 등을 평가하는 선발 방법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인지적 능력과 함께 태도, 흥미, 동기 등과 같은 정의적 영역의 평가 방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재원 평가 문항에서 동작적 평가를 위한 산출물 만들기 문항도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지능검사 외에 창의성, 산출물, 그리고 리더십 등을 평가하는 다양한 평가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부산대는 초등 심화 과정과 중등 심화 과정으로 나누어지는데 우선은 초등 심화 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행했던 그 문제 중에 문항 수는 큰 문항이 7문항이었고 소문항을 포함해서 총 12개의 문항이 출제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부산대는 부산시와 다르게 수학 사고력 문제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사고 수화력 문제와 과학 문제를 비교했을 때 아이들이 체감한 정도는 과학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부족하여 시간 분배에 곤란함을 겪었다라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과학 문제에서는 특히 서술형 문제들이 대부분 줄을 이루었기 때문에 기술 능력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초등 심화 과정에서 나온 유형 분석을 크게 살펴보면 중등 심화 과정과 공통으로 진행된 문항이 있었습니다. 영역으로는 일반 창의력 문제였고요. 주제로는 계란 실험 문제와 생명활동 문제였습니다. 또한 선행 개념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나왔는데 주제로는 삼투압, 그리고 연분차, 그리고 해류 순환, 백야, 에너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 주제들은 초등 교과 내용에서는 조금 상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산대 영재원 초등 심화 과정 작년도 문제들은 대거 어려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산대 중등 심화 과정에 대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 심화 과정은 초등 심화 과정과는 조금 다른 점은 문항 수가 조금 더 많다는 것이고요. 마찬가지 공통점은 과학 문제가 상대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90분이라는 시간 안에 선행 학습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라면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시간 분배에서 마찬가지 힘듦을 느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유형 분석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등과 중등의 공통 문항이 일반 창의력 문제로 나왔었고요. 선행 개념 창의 문제에서는 주제들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예를 들면 탄소 동소체, 그리고 표면 장력, 그리고 해수의 연직 분포, 그리고 염분, 그리고 해류 순환, 그리고 사리와 조금, 역전기 분해 등 화학에서는 상대적으로 선행 학습이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주는 주제들이 나왔습니다. 연이어서 부산시 영재원 창문의 출제 경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12월 7일에 진행을 했었고, 과정으로는 초4 과정과 초5, 6 과정을 묶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개 과정에서는 대문항 8문항에 소문항을 포함한 총 20개의 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난이도는 교과 과학 개념의 상중하 정도였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부족은 똑같이 나타난 것 같고요. 그 말은 모든 영재원 시험에서 우리 학생들이 시간 분배를 정확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문항을 빠른 시간 안에 읽어서 자기가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영역을 빨리 건드려 주시고 그 나머지 시간 안에 다른 것들을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유형 분석으로 살펴보면 마찬가지 초4 과정과 초5, 6 과정에 공통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일반 창의력 문제로 두 개의 문항이 출제되었는데요. 하나는 언어 창의 문항이고 또 하나는 실험 설계 문항입니다. 특히 실험 설계 문항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공정한 실험을 설계할 수 있는 변인 통제 요소들을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있는지가 주요 포인트였고요. 그 나머지는 교과 개념, 창의 문제 해결력입니다. 주제로는 집게벌레, 그리고 화성암, 그리고 자력, 거울, 소음, 물질 등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기 때문에 주제 안에 교과 개념의 내용만 다루지 않고 아이들의 유창성과 독창성 그리고 융통성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소문항들이 더 만들어졌다라는 점. 그래서 교과 과학의 기본 지식 외적으로 다양한 사고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연이어서 중1 과정과 중2, 3 과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대문항 6문항에 소문항을 포함한 총 9개에서 15개의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당연히 학년이 높을수록 문항의 개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난이도는 초등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고 교과 과학 개념의 상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으며 더불어서 중2, 3 과정에서는 확실하게 선행 개념을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화학 영역에서 대표적으로 선행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유형 분석을 말씀드리면 마찬가지 두 개 과정에서도 공통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하나는 일반 창의력 문제, 또 하나는 과학 창의력 문제입니다. 이때 과학 창의력 문제에는 앞서 초등 과정과 동일하게 실험 설계 문제 유형이 출제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문제의 내용들을 쭉 풀어드리지는 않는데 향후 원내에서 자세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 개념 창문회의 주제를 살펴보면 중1들은 힘의 분산 그리고 풍향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중2, 3 주제들은 빛의 파장과 해조류의 상관관계, 그리고 보일의 제2자관, 그리고 음의 높낮이, 암석 분류, 상태 변화와 에너지, 화석, 그리고 동식물 플랑크톤 등이 등장했습니다. 자, 주제를 보시면 이게 과학 교과 개념이 아닌 내용이 있다라고 아마 보이실 건데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똑같이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특히 중1의 힘의 분산은 힘에 대한 이야기만 했었지 분산에 대한 내용은 교과 과정에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아이들이 자료를 통해서 얼만큼 꼼꼼하게 해석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지 그런 역량을 볼 수 있는 문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또한 중2, 3 과정의 주제들은 굉장히 내용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상에서 많은 내용의 데이터 값을 주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얼마만큼 분석해서 해석할 수 있느냐가 합격의 판가름을 지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과사랑 과학과에서 마지막으로 과학영재원에 합격할 수 있는 꿀팁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등부도 그렇고 중등부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교과 개념은 반드시 잡으셔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선행학습에도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경 지식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탐구 활동 등을 많이 경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초등부는 자연관찰 탐구대회, 그리고 중등부는 실험 탐구대회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주제들이 지금 영재원에서 출제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독서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반드시 과학 개념 내용의 독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흥미를 끌게 되는 다양한 종류의 주제들로 독서 활동을 많이 해주시고, 더불어서 그냥 책 읽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후속 활동 등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읽고 난 뒤에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기 영역은 계속적으로 영재원에서 크게 중요시 되는 만큼 다양한 실험 보고서 작성, 그리고 글쓰기 활동, 그리고 매일 쓸 수 있는 과학 일기 등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과학과에서 영재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사람 CMS 영재교육센터 배소현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영재원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단기적 목표를 두고 경험을 쌓게 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되는 게 영재원입니다. 그래서인지 학부모님들의 영재원에 대한 관심의 크기가 이번 온라인 영재원 설명회를 보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학부모님의 관심과 열의는 그만큼 영재교육의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 드려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청 영재원 기출 분석 및 전략에 대한 얘기, 그 다음 두 번째는 부산대 영재원 기출 유형 분석 및 영재원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재원 교육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육청 영재원의 기출 유형은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2010학년도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지고 있고요. 2012학년도 이전에는 지필고사만 잘 치면 합격을 하였습니다. 문제집을 많이 반복해서 푼 아이들이 유리했고요. 암기 위주의 지식을 측정하는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간 대비가 가능했습니다. 2012년도 이후에는 관자 추천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수학적 문제 해결력을 포인트로 하는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과제 집착력이 있는지, 협동성은 있는지 일상의 태도를 점수화하는 형태로 총 4단계, 다단계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자 추천 전형 이후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최근에 5년 동안의 기출 유형 분석 변화입니다. 총 문제수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2017학년도 기준으로 소문항의 출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항의 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7학년도 일반 창의 문제가 문항수가 줄어들면서 이전에는 창의성을 요하는 문제, 그리고 수리력을 판단하는 문제로 나뉘었다면 지금은 한 문제 안에 창의성과 수리력을 같이 판단하는 문제 해결력을 묻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언어 장애에 대한 문제 유형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많이 서술하시오, 많이 적으시오, 표현하시오 라는 단어입니다. 언어를 통한 창의성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창의성을 판단하는 요소들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12가지를 다 쓸 수 있는지 유창성, 그리고 12가지 중에서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융통성, 다른 아이들과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독창성, 그 독창성을 변형할 수 있는지 정교성, 이 아이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인지 민감성, 언어를 통한 창의성 평가는 예전과 다르게 많이 문항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2년에 한 번씩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작년에는 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예전에 수학 문제입니다. 어머니들 혹시 문제를 읽지 않았는데도 어떤 유형인지 감이 오시나요? 첫 번째는 삼각형 안에 자연수를 넣는 문제, 두 번째는 도형의 개수를 묻는 경우의 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창의성을 요하는 문제와 수리력을 요하는 문제가 나뉘어져 있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두 자리 성질을 이용한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하시오. 두 번째는 세 자리 성질을 이용한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하시오. 경우의 수와 규칙성에 창의성이 가미된 형태의 문제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도형의 정교성과 독창성이 가미된 형태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어머니들 문제 보자마자 읽기 싫으시죠? 실생활과 연계되어 있는 조건을 정확하게 따질 수 있는지,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처럼 요즘에는 한 문제의 창의성과 수학적 영역을 결합하여서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란 이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들, 저희 아이들 어떻게 준비를 좀 시켜야 될까요, 어머니? 문제집 많이 풀리게 하면은 이런 유형 잘 풀 수 있을까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단계의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머니들 언뜻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감이 오시나요? 1단계는 1, 그 다음에 2단계는 1 더하기 3, 그리고 3단계는 1 더하기 3 더하기 5, 그러면 10단계는 홀수의 합으로 이용해서 풀면 되겠구나 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럼 만약에 이 문제에서 소문항으로 서로 다른 5가지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한다면 어떠세요, 어머니? 많이 막막하시죠, 어머니? 어머니들은 막막한 게 당연합니다. 왜냐면 어머니들은 이런 유형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런 아이디어를 발표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아이는 1층만 세알리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1층에 1, 3, 5, 7 홀수로 커지니까 10단계에서는 1층에다가 볼링장에 가면 볼링핀을 놓듯이 볼링핀을 나열하는 형태로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볼링핀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아이는 중간에 가운데 축을만 보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한다면 양쪽이 대칭으로 쌓을 수 있기 때문에 10단계의 쌓기나무의 개수를 충분히 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어머니. 그리고 세 번째 아이는 눈처럼 내리는 끝에 있는 쌓기나무의 개수를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어떤 아이는 조금 더 변형을 시켜 이제 도형을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사각형의 개수를 변형시킬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데 어머니들 이 아이디어를 들으시고 그 막막함이 조금 해소되지 않으신가요, 어머니? 이 이유 때문에 저희 아이들은 협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곧 나의 아이디어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좀 더 다른 생각의 힌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경험들이 모여서 어떤 유형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막막하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조건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력입니다. 문제를 보고도 무슨 의미인지 잘 파악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그런 아이들은 이 습관을 꼭 길러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1단계, 문제를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조건이 무엇인지 번호를 적어가며 간추려보는
정리해보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두 번째, 해결 계획. 그림을 이용할 것인지 표를 이용할 것인지 어떤 계획으로 설계를 할지 결정해야 됩니다. 3단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2단계에서 했던 설계 과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4단계가 검토인데요. 검토는 위에서 풀었던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폴리아 4단계 문제 해결력을 통해서 생각하는 방법, 그리고 생각하는 방법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3단계 창의적 문제 해결력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간단하게 교육청 영재원 학교 대표 선발 2단계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교육청 영재원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교육청 영재원 중에서 부산교육청의 특기로 2차 전형에서 학교 대표 선발에서 수행평가라는 지필고사를 칩니다. 그리고 학교 대표 선발의 기준은 학교의 특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지필고사를 50% 반영하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교내 경시대회의 점수를 비율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별 점수 비율을 어떻게 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학교 대표 선발 유형입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력의 큰 틀과 다르지 않습니다. 많이 쓰시오, 규칙을 찾아서 5가지를 표현하시오. 그리고 자신만의 규칙을 표현하시오. 문제를 보고 이해하지 못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은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학교 대표 선발 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끝까지 아이들이 풀 수 있는지 과제 집착력, 특히 의지를 판단하는 선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교육청 영재원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 부산대 영재원 분석 및 대비 전략입니다. 부산대 영재원 하면 어머니들께서 가장 많이 물음을 주시는 게 선행의 정도입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자기 학년의 수학 지식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하지만 부산대 영재원은 2개 학년을 같이 선발하는 전형의 특기로 선행 요소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초4, 초5 아이들을 대상으로 뽑는 초등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초6 정도의 선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 초6, 중1을 대상으로 뽑는 중등 심화반 같은 경우는 중2까지의 선행을 가지고 있어야지 문제 해결을 했었을 때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부산대 영재원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전공을 하더라도 수학과 과학의 지필고사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수학과 과학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왔었고 수학이 변별력을 가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고 하면 이후에는 부산대 영재원을 지원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학적 사고력, 그리고 문제 해결력, 그리고 선행의 정도를 어느 정도 갖춘 아이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 과학이 변별력을 가지는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그 현상이 조금 심하게 나타났죠. 그렇다고 해서 수학을 소홀히 하면 수학에서 변별력을 가지는 문항에서 점수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과 과학 어떤 과목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어머니.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라는 이름으로 부산대에서 진행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교육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산대 영재원의 창의적 문제 해결 검사의 가장 큰 특징은 표현하시오, 서술하시오, 자기의 생각을 나열하게 하는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산대 영재원의 수학의 문항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서술의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가 수학적 지식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문제 해결력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 문제에 동시에 평가를 하게 되는 형태의 유형들입니다. 그리고 2019학년도부터 글쓰기 전형이 추가되었는데요. 그 유형은 수학적 논리를 이용해서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거나 실생활과 연계한 토론형으로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나열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수학이든 과학이든 폴리아 4단계 형태로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고 이 문제의 여러 가지 해석, 풀이 방법을 고민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 3, 4학년 아이들이 가장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시간 안에 풀지 못해서 비워두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꼭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심층 면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합격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면접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은 그 전에 면접 순서와 동일하게 가상 면접을 시뮬레이션을 한두 번 하면 시험을 치르기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학년별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5월 말에 사직, 사하, 해운 센터별 설명회에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준비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지 또 평소에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